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민족의 영웅 이회영 우당 선생님과 육형제님에 대한 특강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분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난 국회의원 5선을 하시고 지금 남북 화해를 위한 민하위 대표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종걸 국회의원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또 오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그 역할 크게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그 가문이 경주이시 상서공파라고 하는 그 핏줄 아래 그쪽에서 되게 상서공파의 되게 위더른이 백사 이항복 선생인데요. 그로부터 10대까지에 이르도록 여러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그중에 이제 1900년 초기에 활동하신 그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유승이라고 하는 이항복 선생의 9대 증조 2조 판서를 하고 그리고 가보경장 때 이제 그 가보경장 때 내무 대신을 했으니까 상당한 벼슬을 한 분의 이제 아들 6분이 있었습니다. 그 6분의 이제 얘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르기 전에 대한제국에서 조선이 망하는 그때 많은 분들의 그 삶을 위한 선택, 나라를 위한 선택, 기타 여러 선택의 기로 속에 이 6사람이 선택한 길에 대한 이제 의미를 조금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첫째가 이건영, 둘째가 이석영, 셋째가 이철영, 넷째가 이회영, 다섯째가 이시영, 여섯째가 이호영입니다. 넷째 이회영은 벼슬한 것은 없었고 단지 개성에서 인삼을 하다가 일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것을 멋있게 처리한 것이 신문에 나면서 고종 황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무슨 참봉이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일한 참봉 벼슬을 한 넷째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첫째, 둘째는 벼슬을 과거를 시험 봐서 오랫동안 이제 그 벼슬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넷째 바로 아래 동생인 다섯째 이시영은 좀 낯이 익은 분입니다. 그 이승만과 함께 그 초대 부통령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야권에 과거에 급제해서 초기 25세 때 평양 관찰사를 하고 이 형들과 함께 망명하던 1910년 때는 외부 차관을 한 이제 정통 관료 벼슬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이호영은 나이가 이제 어렸고 벼슬 할 기회가 없었고 이제 형들과 같이 올라간 6분들의 일입니다. 넷째는 좀 특이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쌍화정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유승 그 아버지인 이유승과 그리고 또 먼 친척 좀 되는 한 8촌에 이유원 대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원의 그 호는 귤산이기도 하고 가오실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귤산 대감은 역사에 좀 많이 나옵니다. 대운군과 민비와 기타 관료들 사이에서 상당한 처신과 또 그 해외 그 여진족이나 이쪽 외와의 싸움에서 외교전을 많이 보고 또 전쟁도 수행해서 많은 땅도 그 지키고 뭐 이런 그 문무를 겸비한 이제 그 대신으로 나오는데 영의정을 상당히 오래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이항복 그 구대 손에 이제 여러 재산이나 또 유적들을 많이 수습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세검정 쪽에 있는 그 석파정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마 지금도 보면 거기 서울미술관에 이제 석파랑이라고 해서 옛날 그 한식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유적처럼 돼서 이렇게 돈 받고 이제 관람도 하는 이제 관람도 시키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부터 또 그 배화요고 앞에 이제 석파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제 백사 이항복이 약 2번에 걸쳐서 선조대왕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일본과 항전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결국 이 백사 이항복 선생이 징비록에 나오듯이 선조대왕을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2번 잡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그 사료를 보거나 우리 사극을 보면요, 뭐 아니되옵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니되옵니다를 한번 하면 조금 있으면 곧 이제 귀양을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아니되옵니다를 2번이나 해서 그 선조대왕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한 이제 그런 충신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귀양을 가서 결국 건강이 상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충신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항복 선생은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정치로 하면 그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인, 나중에 남인, 이제 동인, 북인 뭐 이렇게 사색 당정을 우리가 굉장히 좀 이조 시대에 아주 좀 그 구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또 거기에는 서로 그 건설적인 정략을 서로 나누면서 논쟁하면서 이제 그 건설적인 그 효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항복 선생의 뒤 저희 그 자손들은 되게 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소 대립한다고 그러는데 노론과 소론의 대립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소론이었는데 그 소론에 어떻게 보면 기축이 된 분이 이항복 선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유원 대감이 그 백사 이항복 선생이 이곳저곳에서 글도 쓰고 업적도 남기고 한 곳을 이렇게 이제 수습한 곳 중에 쌍화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쌍화정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 이제
저 회연동 신세계 앞에서 저쪽 명동으로 하다 보면 곧 이게 남산으로 올라가면 거기 지금은 이제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자가 있었는데요. 그 정자에서 유명한 회의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교과서에도 그 쌍화정의 6 형제들의 회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넷째가 형들 다 모셔놓고 또 동생 2명을 모아놓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지에 한 몇 시간 동안의 경론을 벌일 때 그 첫째서부터 특히 둘째는 아까 제가 왜 귤산대감을 얘기했냐면 이 둘째는 그냥 이유승 대감의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는데 이 귤산대감이 뭐 계속 그분을 양자로 달라고 그랬답니다.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진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진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구술에 의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진만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이석영이라고 하는 영자 학렬입니다. 영자 돌림인데요. 그분이 이 귤산대감으로 양자를 결국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귤산대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이제 지금 이 6 형제가 팔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모아간 이제 그 재산가였는데요. 영의 정도 하면서 그때 마침 그 귤산대감의 그 적자인 분이 이제 이게 좀 급한 병이 걸려서 돌아가면서 그 이제 자기를 대를 이을 이제 그런 양자를 구했는데 양자를 되게 이제 친척에서 되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재산을 다 이 둘째 이석영이라는 분이 이제 다 상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속한 땅이 지금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동대문까지 자기 땅을 밟으면서 계속 오는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수원까지, 그러니까 이 평택에 또 있는 땅, 그 다음에 포천 장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평택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거기가 예전에 중국 사신들이 오는 곳이어서 굉장히 거기가 아주 번화한 곳이었는데 그 개성에서 장단까지 뭐 이런 땅들이 대략 지금 그 가격으로 추산하면은 뭐 좋게 한 10조는 넘는다고 그런 땅이죠. 그런 땅들을 이제 그 쌍화정 회의에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팝시다. 이제 뭐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조국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거기서 그 둘째 형이 흔쾌히 그 상속받은 땅을 다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910년 겨울에 망명하기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이제 처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변호사 할 때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냥 거의 헐값으로 팔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인 이유승 대감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명동에 한 7, 8천 평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연합회에서부터 저 외환은행 있는 데까지, 그 하나은행 있는 데까지니까 한 좋게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얼마씩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고, 그래 이제 그거는
못 팔고 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1920년도 토지조사 사업에 불령선인의 땅으로 돼 있어서 결국 이제 몰수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부의 땅을 다 이제 대충 할 수 있는 바대로 그 수습을 해서 이제 1910년도에 그 10년도 겨울에 압록강이 이제 얼을 때 몰래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이전부터 그 만주 쪽에 이제 이 우리 한반도 내 일본의 진주로 또 일본의 그 힘으로 이제 우리 조선 땅이 이제 피폐해지면서 사실 강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부터 을사늑약 때부터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런 지식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뭐 남쪽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농노 조정래 소설의 아리랑을 보면 거기서 그 사천이나 이런 곳에서 삼랑진 이런 곳에서 벌써 이제 농조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농민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벌써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하고 이제 한번 돌팔매 한번 지르고 이제 도망가면 집에 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만주로 가면은 뭐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다는데 우리 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1910년이 넘어서는 이제 신흥보관학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벌써 1905년 4년에 이제 그 일본하고 되게 국내에서 일본 그 상인이나 일본 주인하고 이제 싸우다가 목숨을 부지한 분들은 몰래 모두 다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만주의 서간도의 신흥보관학교 그 경학사 이런 얘기이 이제 소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조정래 소설은 되게 본인이 취재해가지고 아주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소설이기에 우리 역사적 근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인기를 얻었던 이제 소설이죠. 거기에 그런 내용도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여섯 형제분이 세운 그 서간도 유아원의 그 고토 회복을 위한 그리고 또 이 조선 땅을 다시 이기기 위한 독립전쟁의 기지론으로 이제 전 주민들의 그때 SNS가 없었는데도 또 무슨 이런 한성신문 같은 거 보면 되게 뭐 몇몇 사람들만 봤는데도 어찌 그런 글이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잘 퍼졌는지요. 전국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책 한 권을 할아버지 기행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쪽 남도 또 충청도 뭐 이런 데를 전국을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전국에 걸쳐 있는 분들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 쪽에 예전에는 기호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중부권을 기호 지방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 이제 삼남 지역은 이제 호남, 경남을 다 합해서 삼남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영남, 그리고 이제 좀 더 북쪽으로 호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되게 합류한 분들의 그 기류들을 보니까 우리가 성리학의 조선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송나라 이후부터는 오히려 성리학이 중국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숭상하는 학문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충성을 바쳐서 예전 보면 철종, 헌종 때까지도 이 성리학적 그 세계관으로 우리 모든 역사, 국가 제사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제사의 방식이 다 성리학 방식이었으니까 뭐 이제 탈상, 삼년상 뭐 그래가지고 왕과 왕비가 겹칠 때는 뭐 3년상 하나네, 5년상 하나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논쟁하고 그랬다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성리학인데요. 이 성리학에 반대하는 분들, 이게 그분들이 되게 몰래 했답니다. 지금 중국이 역사 철학을 중국에 반하는 역사를 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하듯이요. 그때 이제 양명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처럼 일어났는데요. 양명학을 한다고 그랬으면 잡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각 성지별로 뭐 베티 성지에는 뭐 12,000명, 베론 성지는 뭐 7,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학을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이제 그 포졸들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더 광범위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양명학자들입니다. 양명학자들이 그 정도로 이제 그 뭔가 그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뭐 이런 좀 피폐해지는 왕조 시대가 되면 오히려 그 자기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좀 더 무리한 그런 이제 인습 절차를 이렇게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 서학 가톨릭도 큰 피해를 받게 됐고 또 그때 이제 성리학에 반대하는 양명학도 이제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양명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넷째인 이회영 선생도 양명학의 상당한 정도까지 수준에 이뤘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설 선생 그리고 또 전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이상룡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 고성희 씨, 고성희 씨 이상룡 선생님에 대한 이제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한 대구 영남 지역의 이제 양명학과 그리고 또 그 이제 낙향한 양반이랄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상당 부분이 또 좀 추출해 보니까 소론이었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집안 그 넷째에서 여섯째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소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점령을 하고 그때 이제 그게 뭐 강점이냐 뭐 합방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서의 내용은 이제 합방인데 물론 고종이 도장을 찍지 않았죠. 그 을사늑약 때 고종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대신들이 이제 사인한 것을 가지고 뭐 합의에 의한 점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게 이제 강점인데요. 그때 그 강점 시기에 36명이 자기를 받고 은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 36명이면 많은 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일본 전체 합해해도 그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였으니까 30몇 명이면 상당히 이제 대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왕족인 분들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론, 안동김 씨, 뭐 안동권 씨, 풍양조 씨, 뭐 이런 분들 중에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제 자기를 받아서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숨어 있지만 그때는 자기를 한번 받으면 이제 나라 팔아먹은 이제 귀족으로서 이제 대대손손 이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던 거죠. 근데 그 저희 그
그 이시영 선생에게도 이제 자기 제의가 됐었는데 보니까 그분도 거절을 했고 뭐 당연히 받질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한 분, 소론 중에 또 한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소론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도 별로 없었는데 노론이 대부분 다 이제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금도 그때 뭐 3,000냥 이렇게 받았는데 그 3,000냥 정도면은 지금 그 뭐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넓은 평원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땅을 예전엔 더 땅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론과 노론 사이에 큰 차이가 보여져요. 그래서 소론은 기껏해야 이시영 선생한테 제안된 거 거절됐고 또 한 분 좀 거절됐고 그 정도라 한 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제가 잘 이렇게 회유하고 꼬셔가지고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줬으면 정말 또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나왔을 텐데 참 다행스럽게 노론만 이제 그걸 받게 된 그런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순수성 같은 게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소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다 거절하고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제 그런 그 노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그 경주이씨 집안 내에서도 많은 노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갑오경장이지만 그냥 이제 인적으로 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데 그 노비들을 이제 다 해방을 시켰는데 노비를 데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비들의 상당 부분이 다 같이 그 망명길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보면 석주 이상용 선생 또 뭐 거기 일송 김동삼 선생 또 뭐 이런 그 영남 지역 호남 또 매천 선생 또 뭐 이런 분들도 대부분 이제 본인이 출발할 때 그걸 치중들던 노비들도 같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생활에서부터는 정말 평등하게 그러니까 그때 저희 그 할머니가 양반집 뭐 규수라고 했지만 그 추운 엄동설안에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노비들의 속옷까지 이제 어머 할머니가 이제 빨래 하시면서 그 서간도 시종기에 쓰신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수 여성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제 이제 만주로 이동하면서 어찌 보면 적서 차별 또는 양반 상놈 차별 또 그 노비의 잔존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갑오경장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형식적으로 위에서 그걸 이제 뭐 개혁이라는 의미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개 위에서부터의 이제 형식적인 개혁이었고 이렇게 망명을 통해서 그 양반 세력이 그 망명길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스스로가 이제 그 기득권 권력으로부터 내려옴으로써 우리 그 사회 개혁은 이제 이런 일본 강점기를 스스로 해방된 방법으로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아래와 위에 결합된 이제 혁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910년에서부터 한 20년까지 가장 지금 요새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신흥보관학교인데요. 신흥보관학교는 그 이제 의당 이혜영 선생이 처음 만들어낸 다른 학교, 뭐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나 기타 여러 학교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무관 양성학교까지 이제 만들면서 그 무관 양성학교가 또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졸업생들이 또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1년에 하나의 이념적 그 스펙트럼을 차지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그 다른 교육기관과 구별되는 이제 그런 그 사회 개혁 운동에 나서는 이제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예전에 뭐 운남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땅에 중국인들이 만든 군관학교와 상당히 어깨를 나눌 정도의 우수한 장교 사관들을 이제 배출해낸 학교로 한 약 3,5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혜영 기념관을 그 명동 앞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만들어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 앞부분에 이제 천정에다가 봉을 3,500개를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3,500명의 이제 신흥보관학교 그 이제 군들을 우리가 모두 앞으로 다 이제 역사 속에서 밝혀내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깝게도 지금 그 한 350명 정도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이유는 비밀주의였다고 그래요. 신흥무관학교가 만들 때부터 이미 일본의 밀정들, 일본이 1905년대 그 이등 방문의 중국 방문으로부터 1907년 9년에 이제 그 만주국을 만들고 만주국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안중근에 의해서 처단될 때는 이미 이등 방문은 일본에서 2번이나 총리를 한 아주 거물 중에 거물을 중국 경략을 위해서 이제 배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답게, 중국은 조선답게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거대한 중국 땅을 이제 경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만주라는 땅, 그 넷째 이혜영 선생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뭐 양명약, 소론 이런 이제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미래를 젊어질 이제 독립전쟁 세력들이 커나가기 위한 그곳은 만주인데요. 이 만주는 또 청나라가 이제 명을 이겨서 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청의 본토 지역입니다. 청은 예전에 금나라도 있었고 여진족이 있었고 거란도 있었고 그랬지만 좀 더 개화된 그쪽 지역으로 만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청 왕국이면은 이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만주라는 곳은 자기들의 본토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군관학교를 진다.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당 선생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이제 은폐된 군관학교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과 맞짱 떠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아주 공식적인 만주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그때 원세계는 마지막에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총독까지 하는 아주
그 과감무쌍한 그 이제 신하 출신 만주족이었는데요. 그 청나라가 원세계 정도까지는 다 변발을 합니다. 이거 그 보면은 한족과는 아주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손문이나 이 선생들이 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또 오사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민족운동이라는 게요, 한족의 민족운동이에요. 그래서 청의 청을 이제 극복하는 운동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명청 후예들이 이제 함께 다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손문의 그 민족 삼민 정책의 민족에는 엄연히 그거는 만주족이 아닌 한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진핑의 지금 중국은 뭐 과거 만주족뿐 아니고 거란 저 몽고까지 저 위구르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대한 중국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 청과 명과 뭐 이런 시기에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결국 그 공식적인 원세계와의 관계를 과거서부터 그 해놨던 참 그 용의주도한 이회영 선생이 보이는데요. 물론 그때 첫째, 둘째 이런 분들이 과거를 했다는 것을 뭐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만, 넷째 이혜영 선생은 과거 대신 원세계와 교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원세계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그 청나라의 아주 1등제 대신으로 거의 황제 대행격으로, 마지막에는 황제 대행격으로 조선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그 원세계가 어디서 잤냐면 그 이회영의 집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회영의 집은 그 아버지 집이지만 그 넓은 그 명동성당 근처, 명동성당부터 아래까지 있는 그 굉장히 넓은 집에 그 원세계가 잤다 그러면 일개 중대 대대가 이제 같이 포진했으니까 돈도 많이 들었어요. 않겠어요? 그때 고시공부, 형들은 고시공부했지만 이회영은 고시공부 안 하고요, 원세계 만나러 갔습니다. 예. 뭐 나눈 거는 별로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네트워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SBS에 아마 보도된 것도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회영이 거기 가서 뭐 추가가 뭐 합리야 이런 곳에서 땅을 마련해 가지고 뭘 지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만주족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힘들어지고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한 거를 이회영이 직접 원세계를 만나러 가서 해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여태까지의 그 다른 사람들과 그 구별되는 이회영의 뭐 어렸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부모가 볼 때 저놈 저거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왜 고시 공부 안 하고 저 건달처럼 저게 지금 욕한 거예요? 예? 건달처럼 이제 아마 생각이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하죠. 저놈 저거 뭐 중국 놈이나 만나러 다니고 뭐 저렇게 하나 뭐 어디 장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이회영의 이성과 포부의 나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좀 더 넓은 정말 저 지평을 넘는 미래를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다섯째 이시영 선생이 그 넷째 자기 형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형의 그 이제 낙관, 그 난도 또 잘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튼 풍류와 건달과
뭐 모든 그 놀 수 있는 그 자질은 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 풍수도 잘 불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단단한 돌은 아닙니다. 곱돌 같은 건데요. 그 예전에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난을 하면 거기다 이제 이게 인각을 찍는데 그 자기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게 진품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고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그 노력의 이제 증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전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리고 전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건 아니고 돌에다가 도장 새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풍류 있는 그 예술 한 분야였답니다. 근데 뭐 마작이나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넷째 이분이 이제 그 기념관에 보면 다섯 작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 아버지 따라서 그 할아버지의 제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거는 네가 갖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주시는 걸 제가 받아왔는데 그거 다 이제 이혜영 기념관 만들면서 서울시에다 다 기증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이제 그 창립 대회 때 할아버지의 그 난들을 보냅니다. 그때 보면 그 일본 애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떤 놈이 다 왔나 이제 이렇게 딱 그 정복과 우리 지금을 따지면 정복과 형사들입니다만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 일본의 그 정복가들은 대단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애들한테 눈에 띄면 일단은 이제 죽음 아니면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생을 도망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도망을 각오하면서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그 형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란 자경단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그 경찰을 스스로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나라 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보호하는 경찰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중국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때 제일 세다고 하는 중앙의 원색의 총독한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오고 이런 것은 여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이회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우리 다섯째 할아버지님께서는 그분은 참 제가 보더라도 꼼꼼하고 약권의 나이에 과거를 장원급제를 하시고 또 뭐 여러 그게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라는 건 뭐 정말 최고의 경력인데요. 또 부인이 또 김홍집 선생의 딸이에요. 근데 그 김홍집은 이제 안동 김씨 그 세도가 그 김홍집 내각 그래가지고 한 5번의 5차 내각까지 가지 않습니까? 김홍집이라는 분이 그때 그 하늘을 찌르는 왕 빼놓고는 김홍집이었는데 김홍집의 딸이 이제 우리 저 이시영 선생의 이제 부인이 서로 이제 사돈을 맺었던 거죠. 노론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이 소론이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시영 선생의 그 보면 그 형에 대한 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다섯째가 좀 똑똑하고 출세는 했지만 넷째 형한테 굉장히 많이 얻어 터졌나 봐요. 뜻과 포부는 컸으나 이루는 건 하나도 없고 또 문제 제기는 했으나 해결되는 건 없고 뭐 결국 해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했다. 뭐 이런 그 좀 약간 비난 섞인 그 낙관도 이제 쓰셨어요. 할아버지의 그 난글에 그 이제 그때는 아마 32년 이후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32년에 이제
체포돼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낙관을 쓰신 거는 아마 한 36년쯤인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그 동생이 막 울면서 이제 형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면서 쓰신 글인데 그러나 할 말을 하는 거죠. 그 형 동생 간의 그 우애라는 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만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는 제 아버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그 아버님은 이제 영세를 안 하시고요. 오로지 종교는 할아버지 종교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안양에 사실 때도요. 저 성당 저희가 안 가고 땡땡이 치면 미사 가라고 막 너 왜 미사 안 가니 이러고 이제 저희 동생하고 저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안 가시고요. 아버님 왜 성당 안 가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할아버지를 내가 좀 할아버지를 더 내가 모시고 그 이제 갈 때 되면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저 신부님을 만나 뵙고 신부님한테 이제 끌려서 영세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갈 때 되면 간다라고 하신 게 이제 우리 신부님 만나 뵙는 때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네. 성당 안 오셔도 아주 천당도 맡아 놓으셨고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희 그 가족사와 관련된 얘기들로 그냥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신흥무한학교는 그 설립자들이 한 3년 정도를 버텼지만 그 많은 재산도 그 많은 분들이 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장지락인데요. 김산은 나중에 아나키스트였다가 커뮤니스트로 돼서 이제 그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니 메일즈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글이 모택동에 대한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모택동을 이제 그 일대기를 이제 쓴 게 전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이제 모택동이 참 미지의 인물인데 니멜즈라고 하는 분이 뭐 수백 페이지에 아주 그 모택동을 이제 객관적으로 쓴 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출판되면서 영문책이죠. 출판되면서 모택동이 이제 이제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된 분이 김산이에요. 김산이 신흥무한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 좀 조숙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번 떨어졌대요. 한 해 봐서 또 떨어지고 두 해 봐서 또 한 세 번째 이회영 선생이 직접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조건부로 입학시킨 게 김산인데요. 그 김산이란 분이 이제 해외에 알려져 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이제 이 신흥무한학교의 실상이 이 김산이라고 하는 분의 입을 통해서 니멜즈라고 하는 분의 글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온통 모든 것은 구두주의. 그러니까 어찌나 이 일본 밀정과 일본의 그 수색, 그 감시가 심했던지 서면주의를 안 합니다. 글은 바로 태워버리고 항상 이제 말과 생각과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할머니도 그 아나키스트의 전사는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이제 60년대에 저희 안양 집에서 이 서간도 시종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요새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이 책이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걸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학자들이 지금 많이 그걸 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 할머니의 이제 그 신흥무한학교를 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나오는데요. 근데 60년이면은 벌써 한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 10년 전만 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때 보면 할머니 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서간도 시종기를 쓰실 때 보면 딱 무슨 신문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딱 요 종이에다가 펜만 가지고 쓰셨거든요. 근데 다 놀랍다는 거죠. 그 거의 날짜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쓰신 글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게 너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때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그 아나키스트들의 기억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 바보 같은 저가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아는 거 있으면은 그 기자들이 어떻게 이 선배는 그런 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그 중요한 그 기억법 이런 거나 배우지 할머니한테 뭐 했냐고 그러면서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할아버지가 보내신 편지 같은 데 보면 좀 암호예요. 이렇게 좀 제대로 쓰질 않습니다. 이게 다 검열이 되니까 뭐 두 쪽에 뭐 한번 이게 돈 얘기인 것 같은데 돈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억법도 달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것들이 이제 그 뭐 김원봉이라든지 윤세주라든지 황석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던 신흥무한학교 그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나중에 신흥 하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이 의열단이 됩니다. 의열단은 정말 그 대한민국하고 바꿔도 모자랄 게 없다라고 할 정도의 우리 역사상의 의열단이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단체입니다. 그 의열단이 모여진 계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신흥무한학교인 거죠. 근데 이제 신흥무한학교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면 신흥무한학교는 했다가는 신흥무한학교가 폭파당할 거니까 다 속이고 거짓말을 쓰고 단지 이제 그 뜻만 쓰는 거죠. 지금 현재의 뜻만 쓰는 거죠. 그 이제 의열단의 그 취지문 같은 경우는 신채호 선생은 뭐 이혜영 선생하고 둘도 없는 친구고 또 의열단의 무슨 후원 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은 여준 선생은 이혜영 선생의 제자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그냥 신흥무한학교로 끼워지는 게 의열단의 이제 모습이었죠. 근데 그것이 또 신흥하구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흥무한학교 졸업생들로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흥무한학교의 하나의 이제 큰 성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직설적입니다. 외놈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글이냐? 뭐 외교냐? 아니다. 목숨이다. 폭탄으로 갖다 죽이는 게 제일 우리가 시원한 일이고 외놈들이 제일 무서워한 일이다. 우리는 그걸 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아주 글들이 간단합니다. 외놈을 죽이자. 폭탄으로 다 죽이자. 뭐 다 쏴 죽이자.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직설적인 말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되게 주모자들은 뭐 다 이제 현상금이 160만 원, 뭐 김원봉이 160만 원이
김구보다도 그때 앞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일본 애들이 거슬리지도 못하는 아주 위대한 또 윤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그 도올 선생이 다큐멘터리로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EBS인가에서 10편으로 했는데 윤세주 비석에서 윤세주가 태양산 전투에서 죽었는데요. 윤세주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시진핑이 윤세주의 묘 앞에서는 모자를 벗습니다. 시진핑이요. 예. 그 윤세주는 신흥무한학교 출신의 동부가 의용군, 항일 의용군 의용대로 이제 바뀌는 그때 거기 이제 리더였는데요. 태양산 전투는 또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전투인데요. 그때 유석이, 주울레, 등소평 또 한 4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중국의 파운더들이죠. 등소평 지금 없었으면 중국이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울레 그 분들이 이 조선의용대, 조선항일의용대가 거기서 전투 과정에서 그 일본을 격퇴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다 그냥 거기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태양산을 같이 직접 갔어요. 거기가 이제 화북 지역인데요. 북경에서부터 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좀 뭐 시골스럽고 뭐 그렇던데요. 이제 화면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윤세주가 결국 전투에는 이기고 퇴각하다가 이제 일본에 맞아서 이제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퇴각하면서 윤세주의 묘비까지 아주 성대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거기 다녀간 사람은 뭐 모택동, 주울레, 등소평 뭐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한중이 이제 수교가 되면서 중국이 또 뭐 공산주의라고 뭐 지금도 공산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뭐 사회주의 뭐 당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그 우리가 서로 교분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 윤세주는 거의 지금도 중국 파운더들, 중국 해방을 만든 중국 파운더들의 가장 몇 번째 안에 드는 그 아주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시진핑이 와서 그 서울대학에 와가지고요. 그 이제 자기가 조선 사람도 많이 안다. 우리 조선 사람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많다. 그 중에 이제 2사람을 했는데 윤세주하고 정일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일성은 인민해방가를 지은 분인데요. 그때 당시 팔로군 해방가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 국가를 더 많이 부릅니다만 그때 당시는 인민해방가를 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일성이라는 분이 한국 조선 분인데 광주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이 지은 곡이 뭐 한 수백 곡이 되지만 그 중에 팔로군 해방가는 중국 사람이 여태까지 작곡된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제 그 팔로군 해방가예요. 지금 인민해방가로 돼 있는 그 정일성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정일성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일성과 그 윤세주 이렇게 했더니 그 서울대학교 그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그냥 얘기하는데 감동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충격받았다고 그 시진핑이 어떻게 이렇게 멀구나. 자기가 조선 사람 중에 꼽으라면 두 사람, 이분은 뭐 우리가 최존경하는 사람인데 일반 조선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실제 여기 보면은 정일성 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전화 이제 자꾸 중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는 거죠.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신흥문학교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흥문학교 출신들 중에 그 일본을 이제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했었잖아요. 청산리 전투는 약 한 3,500명 정도, 그러니까 2개 연대가 이제 괴멸당하고요. 우리 대한광복군, 서로군정구 뭐 몇 개 이렇게 연합된 군대였는데 그때도 이제 김좌진 장군이 있었다 그러지만 홍범도 장군이 애를 썼던 때인데요. 그리고 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외에도 그때 당시에 20년 4월서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전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전쟁 시기였습니다. 전쟁 시기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10월 마지막쯤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승을 거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청산리 전투의 이제 주축들은 다 신흥무관학교들이었다. 이게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영기념관에 지금 제가 그 전시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총이 이렇게 있습니다. 2개의 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뭐 사냥총 같은 소총이죠. 요새는 볼 수가 없는 총입니다. 예전에 M1이라고 하는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이 그거보다 좀 큰 거에 있었고요. 지금은 뭐 이제 철갑으로 해서 M16만 해도 이렇게 철로 돼서 요만한데요. 이제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데 그게 하나가 일본의 무적총이라고 하는 청일 전쟁도 이기고 러일 전쟁도 이기고 중일 전쟁 모든 그 동학난에서부터 한 100몇 개의 전쟁을 무적 일본을 승리로 이끈 종이 아리사카라고 합니다. 아리사카라고 하는 어떤 그 군인이 설계했다고 그래서 아리사카라고 그래요. 그게 한 160m, 그러니까 한 1.6m 정도 되는 총인데요. 그게 그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64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총 맞으면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이런 딱총 가지고는 그냥 그거 맞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걸로 무적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근데 바로 위에다 제가 또 하나 갖다 놓은 게 뭐였냐면 모신 나강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그거는 길이가 한 170m인데 유효 사거리가 700m, 100m가 더 넘습니다. 그게 청산리 전투에 우리 독립군에게 입수가 된 겁니다. 모신 나강 총.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화전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드론 쏴가지고 그냥 수만 개의 드론을 쏴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뿅뿅뿅 해가지고 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지만요. 네. 요즘 전투하고는 뭐 예. 완전히 너무 차이가 크죠. 근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회용 우리 우당님과 육형제님에 대해서 그 역사책이라든가 위키 백과사전 아니면은 최근의 동영상까지 다 뒤져봤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종걸 국회의원님 이 특강을 들으면서 역시 제가 부탁하길 잘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갖다가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이 트루 스토리로다가 정말 그 여태까지 책이라든가 이런 데 안 나오는 그 실화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냐면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명사 초청을 할 적에 오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시간을 갖다 15분 내지 20분 이렇게만 부탁해서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으시니까 한 1시간 정도라도 좀 의미 있게 해달라고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실화를 갖다가 오늘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책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아마 10시간 정도는 더 이렇게 좀 들어야지만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하느님 안에서 이회영 오당 선생님과 육형제님들의 트루 히스토리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제가 공부한 바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이회영 오당 선생님은 종교를 안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나 이런 게 아니신데 이분이 육신과 정신과 영이라는 삼중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이렇게 살으신 게 아니라 이분은 신자가 아닌데도 종교를 안 가졌는데도 영적으로 살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의원님 그 설명을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이 재산이 저는 이거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책들을 오늘 이 의원님 강의를 들으니까 책에는 보통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한 1,500억 정도 1,500 정도 기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10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고쳐나가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에도 1만 평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오늘 1만 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이시영 부시장 부대통령 할 적에 부통령 할 적에 이걸 갖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국가에 한번 국민을 위해서 바친 거는 다시 되받을 수 없다 이래가면서 거절하고 국가에 그대로 이렇게 기증하는 참 엄청나신 거죠. 그리고 이 노비 해방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저는 정말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만일에 삼국시대부터 해서 우리 가문이 노비면은 그냥 계속 노비예요. 조선시대까지. 그 가문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노비, 그렇게 살아왔던 노비를 해방시켜준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못해요. 이건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다 이걸 갖다가 내 걸로 다 생각하지 않고 다 이게 말이야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갈 적에 그 만주 서간도로 가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예요? 이 10조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좋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일에 10억이 있다면은 10억을 갖다 봉헌하겠어요?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쉽지 않죠. 근데 10조 이걸 갖다가 봉헌한다는 게 이게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신앙을 안 가졌어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으로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말이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세운 걸로 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다가 만주에 가서 중국 땅인데 신흥무관학교 세우겠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이혜영 선생님의 어떤 숨은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흥무관학교 세워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나라의 진짜 의미 있는 장군들 내지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봉오동전도 청산리 이것만 얘기하려도 20시간도 부족해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다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이회영 우당 이분은 독립군이라고 해야 될지 교육자라고 해야 될지 봉헌자라고 해야 될지 애국자라고 해야 될지 이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내면 영성이 육신과 정신 보통 사람들을 초월한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빛을 발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인들은 재형성돼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세계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계인의 빛이 되기까지는 이 이회영 우당 선생님과 육형제가 이 상호 영성을 얼마나 했는지 반대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책 봐도 그래요.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러죠, 이게.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넷째 아니에요. 넷째가 얘기하면 셋째 내지 둘째 내지 첫째는 이게 꼬맹아 꼬맹아 그래도 되나요? 그래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에요. 형들인데도 넷째한테 그대로 순명하면서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일치했으니 상호 형성이 정말 잘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인의 빛이라고 제가 왜 적었냐면은 이게 세계인이 본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말이야. 그래서 육형제의 동상제막을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형제 일생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도 5편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역사책 내지는 위키백과사전 뭐 다 뒤지고 다 공부했는데도 너무나 많으셔요. 이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이거 다 책으로다가 다시 더 정밀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영화라든가 어떤 동상제막 이걸 갖다가 우리 저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다가 서울시청 수원시청이 아니고 서울시청 앞에다가 육형제의 동상제목을 딱 하면 육형제 동상제목 된 거는 전 세계에 처음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처음일 정도로다가 이 가정이 전 세계에 처음일 정도다 우리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갖다 해방시키는데 정말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해방시켜야 될 나라가 지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다 어떤 빛이 될 것이고 선진국이라 그래서 남의 나라 종속시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나라들도 다시는 남의 나라 정복하지 말아야 겠다.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또 육형제가 있잖아요. 자, 집집마다 형제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애들 조금 난다 그러지만 2명 내지 3명이라도 있잖아. 어쨌든 2명 내지 3명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다 보면은 이회당 우당 이거 영웅님의 육형제가 전 세계의 빛이에요. 저도 알아요.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유관순, 이봉창, 그다음에 윤봉길 이런 분들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만약에 10줄이라면은 이회영 우당 정말 영웅님과 육형제님의 그 자료는 이거보다 10배 이상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놓고 봤을 적에 정말 전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그 가족상이잖아요. 요즘 가족들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데도 쌓아내고 있어, 지네들끼리. 현대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가족의 형제상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봉헌하는 이런 정신들도 다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런 거에 정말 영웅이요 빛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 가문에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물론 또 이종찬 국정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종걸 국회의원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저랑 30년 이렇게 전부터 알았거든요. 이분을 갖다가 알면서 왜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깝게 하고 이런 명사청청에 이런 부탁까지 드리냐. 보셔요. 가문 전체도 그렇지만 항구에요. 30년 전이나 지금은 겸손하시죠. 그냥 보셔도 알죠. 겸손하시죠. 그 다음에 얼마나 청빈하신지 알아요? 국회의원 5선 했다고 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집에 갔다가 불고기 안 해줘요. 그냥 부모님이랑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같이 먹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의로우셔요. 어떤 조금 더 불의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아까 이양보 그 주상님부터 쭉 내려오지만 다 성조예요. 성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의원님이 사실은 민족을 위한 빛의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를 저는 30년 전부터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시지, 청빈하시지, 의로우시지, 이런 분이 나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구를 계승해서 이혜영 우당 선생님의 육청년님을 대신해서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빛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특강에 정말 바쁘시고 힘드신 여건인데도 제가 정말 심신 부탁을 드렸고 쾌히 이렇게 승낙하시면서 와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모셔서 더 깊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있잖아요,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피아노도 잘 치시지만 노래도 잘하셔요. 마지막 우리 신흥무관학교 여기 교가면서 독립군 갑니다. 이게 정말 애절한 노래예요. 우리 그때 이거 신흥무관학교 없었으면 지금도 일제치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이 의원님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 치세요. 명대와 남의 명절에 서울로 이루고 순수한 것을 품에 덮고 정령의 우리가 미려 우리 베라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우리가 우리 빗줄에 한전적을 징여본다. 인간 같은 말리라고는 3년을 길어지킨 역지비연을 자식 머리도로 내어맡기고 던져서 막는 이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자손들이라 지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hul욕의 쇠문이 온다 말을 달려 몸을 영랑고 지고픈 인종병진을 들러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선으로 세우리 민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청년들이라 하늘바람 소리 질러 노래하여라 인류의 깃발이 떴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